안녕하세요. 3D 어페럴 캐드 임자람입니다. 네, 우리 작년에는 포토샵을 배웠고요. 지난 학기에 일러스트를 배웠죠. 이번 학기에는 3D 프로그램 하나 더 추가해서 저와 같이 3D 어페럴 캐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3D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거는 당연해요. 하지만 3D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토샵 일러스트를 어느 정도 다루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무난하게 저는 따라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어려운 것까지 들어가지 않고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번 밟아볼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울 라이노 3D라는 이 프로그램은요. 명령어만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만 좀 알고 계시면 그냥 응용이 좀 가능해요.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이후로 좀 더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생각하기에 여길 좀 수정하고 싶다 하는 것들은요. 시간만 있으시면 명령어 몇 개씩 가지고요. 뚝딱뚝딱 만드실 수 있을 정도로 라이노 3D는 다른 3D 프로그램에 비해서 물론 어렵긴 해요. 다른 3D에 비해서 쉽고 간단한 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기를 먼저 가지시라고, 좌절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살펴보고 용어 정리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순서대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소개 먼저 하고 우리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알아보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뭐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국제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메가스터디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광고 편집학과에서 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몰이라는 레그웨어 쇼핑몰에서 디자인 및 제품 기획을 맡고 있고요. 빈 디자인이라는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외주 디자인들을 맡아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가능한 교과목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컴퓨터로 작업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뭐 인터넷 쇼핑몰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격증도 뭐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알고 있듯이 뭐 포토샵, 일러스트, 뭐 컬러리스트, VMD, 뭐 스타일리스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다른 부분에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물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답변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요. 우리 지난번에 사용했던 포토샵, 일러스트, 그리고 이번에 나갈 그리고 질감을 입히는 키샷, 이렇게 총 4가지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포토샵 일러스트는 베이직 기본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라이노를 이용해서, 라이노 3D를 이용해서 제품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키샷을 이용해서 렌더링, 질감을 입힐 건데요. 라이노는요, 질감까지 표현은 안 되고 제품의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키샷으로 사진처럼 질감을 입혀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만들어진 제품에 포토샵 일러스트를 활용을 해서 합성 작업을 통해 결과물을 저한테 이제 기말고사 때 제출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게 라이노 3D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뼈대를 만들어서요. 면을 만들어줘요. 요렇게. 그리고 라이노로 만들고 키샷을 이용해서 질감을 입히면 요런 사진 같은 거 우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뭐야? 사진이야? CG야? 뭐야? 하는 것들 대부분 그게 3D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우리 화장품 광고라든지 뭐 이럴 때 저렇게 큰 사진으로 뭐 백화점 외벽 같은 거 저걸 만들었네? 그 사진이 되게 큰데 안 깨졌네? 하는 것들 거의 사진이라기보다 이런 그래픽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크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진은 그렇게 크게 찍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이게 라이노예요. 뼈대를 만들고 면을 만들고
색깔까지는 입힐 수 있어요. 단지 사진처럼 이렇게 완벽한 사진처럼 질감을 넣으려면 키샷까지 들어가 주셔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제가 클로 3D라고 넣어놨어요. 클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볼게요. 라이노 보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라이노 같은 경우는 제품 디자인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두, 가방, 벨트 이런 거에 특성화되어 있고요. 끌로에서는 의상, 약간 드레이프성을 표현해야 되고 옷의 자연스러운 구김 이런 거 표현을 해주셔야 될 때는 끌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델이 걸어 다니기만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원단이 찰랑찰랑 흔들려야 되는 거. 그런데 무대 배경까지 3D로 구현을 하시면요. 뭐 라이노, 마야, 맥스모 이런 것들로 무대 배경을 화려하게 만들어주시면 런웨이를 걷고 있는 쇼핑몰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패션쇼를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또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모델 얼굴 다 똑같은데 얼굴도 뭐 바꾸실 수 있고 헤어스타일도 바꾸실 수 있고 체형도 바꿀 수 있어요. 아이, 뭐 남자, 뭐 노인, 빅사이즈 모델 아니면 완전 마른 모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델 피규어 사이즈를 조절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클로 3D로 만든 거예요. 뭐 라이노로도 가능하기는 한데 라이노는 사실 이런 구김 같은 거 이렇게 구김 많은 옷을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클로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뱅글 뭐 클러치 마스크 모자 이런 것들은 신발 이런 것들은 라이노에서 쉽게 또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포토샵이랑 합성한 거예요. 이거 그냥 사진이에요. 사진을 뒤쪽에다가 세워두고 모델 앞에 배치해서 사진 찍은 것처럼 JPG로 저장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3D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클로 3D로 만들어진 패션쇼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무대 같은 것도 3D로 다 구현을 한 거고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죠? 유튜브에서 클로 3D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예쁘죠? 찰랑찰랑 실제 옷 같죠? 시스루도 잘 표현해 주실 수 있고 광택도 보여주실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렇게 저는 드레스도 나오네요. 이 정도만. 모델 포즈도 바꾸실 수 있고요.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말 때까지 이런 거 매장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한번 포토샵, 일러스트, 라이노를 가지고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라이노로는 이런 진열렉, 이런 뭐 수납하는 공간, 뭐 의자 스툴도 만드실 수 있고 종이백도 만드실 수 있고요. 신발도 만드실 수 있고 이 옷 같은 거는 클로 3D로 제가 만들어진 옷걸이에 걸려진 것들을 드릴 거예요. 그럼 합성을 해서 표현을 해보실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까지 하기는 우리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는 전문가들, 실무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것들이고요. 이거 되게 깔끔해 보이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뭐야 이거 CG 같은데? 사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 그런 애들이 3D 프로그램들로 만들어졌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3D로만 작업을 한 건데 저랑 수업 시간에는 이런 거 하나 화장품 용기 하나 뭐 이런 스툴 하나 뭐 이런 대야 같은 것도 만드실 수 있고요. 직접 응용하시면 이렇게 박스 쌓여진 것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포토샵 합성으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 공을 들여줘야 되겠죠. 물론 시간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라이노는 반복되는 명령어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전체 외벽, 파사드를 제출하는 걸로 지금 하려고 해요.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이 정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요. 한 주에 하나씩 따로따로 나갈 거예요.
뭐 첫 주는 로고 하나 만들고, 둘째 주 포스터 하나 만들고, 셋째 주에는 뭐 요거 진열렉 하나 만들고, 넷째 주에 뭐 배너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거 사진 합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이렇게 포스터를 4개 정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겼어요. 뭐 사용되면 이 정도예요. 합성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냥 합성해서 만들었고요. 배너.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배너. 이거는 라이노로 만드셔도 되고 일러스트로 그리셔도 돼요. 자신 있는 걸로 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대신 라이노는 쬐꼼이라도 쓰긴 쓰셔야 합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에 제품 같은 거 얹어주실 때 그 제품을 저랑 수업 시간에 만들 거라서 그걸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POP. 패키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들을 패키지로 종이로 접는 거죠. 표현을 해주셨고, 이거는 구글 같은데 패키지, 뭐 POP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니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요. 되게 비싼 책인데 이 POP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외국 서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는 좀 어려운데 비싸기도 엄청 비싸고요. 제가 이거를 운이 좋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전에 어떻게 3권 정도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권당 막 20만 원씩 웃돈 주고 막 어떻게 구했었는데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패키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펜툴로 따주신 다음에 포토샵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애들 합성해서 또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기초부터 천천히 나가도록 할 거예요. 어렵게까지 완성도 높은 것보다는 차라리 기초를 잘 다져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응용을 하면서 실력이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까지 같이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응용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고기를 잡아들이지 않고 잡는 법을 좀 가르쳐 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먼저 이해할 거고요. 그리고 라이노를 이용해서 모델링, 제품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포토샵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합성을 할 거고, 하다 보면 조금 이상해요. 여기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안 자연스러워요. 이상해요. 하는 부분들 저랑 같이 수정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까지 수업 시간에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수업 방식은요. 일단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라할게요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시 설명하면서 함께 따라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접 합성을 하고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요. 3D CAD를 할 수 있게 되면 취업 분야 및 전망, 3D 그래픽을 다룰 수 있다는 거는요.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 확 늘어났다는 걸 의미를 해요. 특히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는 가봉이나 소재 구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거를 그래픽으로 한 번에 보여주면서 가봉 같은 불필요한 과정을 삭제할 수 있어서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요. 코스메틱, 주얼리, 뭐 잡화 이런 것들의 모델링, 디자인이 가능해져서 여러분들은 패션뿐만 아니라 브랜딩 디자인까지 손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VMD도 3D로 구현해서 보여주는 게 손 스케치로 그려서 마카로 색칠해서 클라이언트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클로 홈페이지예요. 클로3d.com 보이시죠? 모델에다 직접 입히고 패턴 뜬 거를 모델한테 입혀서 이렇게 돌려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했죠. 도식화 그리는 거. 클로3D로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줬더니 싫어. 우리는 여기 패딩 이렇게 좀 분할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제 가봉을 해서 샘플을 줬던 거라면 이거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뜯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클로에서는 그냥 그럼 재봉선 하나만 더 넣을게 띵띵띵 바로 수정해서 하루 만에 수정 샘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소재도 바로바로 우리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야 돼요. 주머니를 붙여? 위로 달아? 이쪽에 달아? 다 떼! 네. 스모킹 넣어. 허리선 조여. 원단 바꿔. 이게 클로어에서는 설정 한 번만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가봉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패턴을 이렇게 먼저 떠요. 그리고 클로로 샘플을 봐요. 3D예요, 이거. 실물 아니에요. 그리고 괜찮네, 통과. 그럼 옷으로 만들어주세요. 실제 샘플 만들면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하죠? 그래서 3D를 사용하기 전에는 샘플에서 리뷰 받고 다시 샘플 제작하고 다시 컨펌 받고 여기서 뱅글뱅글뱅글 돌았어요. 뱅글뱅글뱅글뱅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근데 지금은 한 방에 뿅 바로 3D 샘플 리뷰 샘플 시장에 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좀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뭐 드레스, 뭐 란제리, 팬츠, 뭐 재킷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가방도 가능해요. 근데 가방은 네, 라이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물론 옷도 라이노로도 가능해요. 단지 이런 주름 표현하는 게 복잡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움직임을 주는 거 아까 패션쇼 모델 워킹하는 거 봤었죠? 이런 식으로 패션 분야에서도 3D를 사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되게 안타까운 소리인데 디자인학과 중에서 컴퓨터 제일 못하는 게 패션과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아, 우리 학교라는 게 아니고 전국 모든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디자인에서는 다 컴퓨터를 쓰는데 이상하게도 패션 쪽에서는 컴퓨터를 안 쓰고 작업이 다 됐었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디자인하고 도식화 그려서 손으로 재봉을 하고 옷을 재봉틀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 섬유 같은 쪽에서는 패턴 디자인이라고 해서 섬유 무늬 디자인 같은 거 다 컴퓨터로 했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패션은 컴퓨터를 쓸 일이 없었는데 점점점 시대가 막 이렇게 지나고 좋아지고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패션 캐드도 어마어마하게 뭐 종류도 늘어났고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퀄리티도 높아지고 대우도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3D를 하면 전망이 좋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자, 이제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할게요. 이거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커리큘럼이에요. 오늘은 1주차여서 저 소개하고 라이노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이런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랑 라이노 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간단한 로고 디자인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애플 로고가 되게 교재용으로 예제용으로 해보기에 굉장히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애플 로고 한번 라이노로 만들어보고 4주, 5주, 6주 동안 화장품 용기들을 모델링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그 배경에 올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7주차에 일러스트랑 포토샵이랑 합성해서 화장품 완성할 거고요. 8주차에 작업물 제출할 거예요. 화장품 어떻게 만들었는지.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화장품으로 할지 진열 렉으로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하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라이너를 충분히 쓸 수 있는지 아니면 포토일러로 많이 어느 정도 작업을 한 다음 라이너로 써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한 4주차에서 5주차쯤에 중간고사 제출물 따로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예요. 이거 보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원래 우리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화장품 광고 같은 거 뭐 병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되게 큰 지명 광고 사진인 경우 거의 없어요. 다 그래픽으로 만들었지. 이거는 라이노로 만들어서 키샷으로 질감 입힌 거예요. 이거는 포토샵으로 합성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라이노고요. 아직 골드 질감이 아니죠. 그냥 색깔만 넣은 거죠. 여기에 키샷 들어가고 포토샵 들어가면 이렇게 사진처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림자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사진이 아니라서. 네,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 놓을 수 있는 거고요. 속에 액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립스틱 같은 것도요. 요렇게 사진 하나 갖다 놓고 똑같이 따라해서 만드는 거예요. 본체 레이어 있고, 지금 레이어죠? 돌아가라! 요 부분, 돌리는 부분. 나와라! 빨간 부분, 립스틱 부분. 그래서 라이너도 포토샵 못지않게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포토샵에서 눈 껐다 켰다 하는 거 있죠. 걔는 눈인데 얘는 전구로 표현이 돼요. 전구 끄면 안 보이고 전구 키면 보이고. 레이어 잠갔다 켰다 하는 건 자물쇠 모양 동일하고요. 나중에 이런 것만 포토샵으로 합성해 주시면 네, 립스틱도 만드실 수 있고요. 보석이 이렇게 박혀있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병뚜껑 돌리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랑 한번 해보고 포토일러는 어떻게 쓰냐면 아직 렌더링은 안 했어요. 키샷까지는 안 하고 모델링만 병에다가 이렇게 액체 넣고 뚜껑 만든 다음에 일러스트로 이거 로고 딱지를 이렇게 그렸어요. 똑같이 대고 그린 다음에 포토샵에서 이 병 위에 붙여서 합성해 주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직 키샷까지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그래픽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키샷 들어가면 이 종이까지도, 종이 질감까지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기말고사까지는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까지는 또 어떻게 되느냐면 9주차에 배경 만들어요. 그 매장 배경. 그리고 배경이 이제 합성해야 되죠. 이것저것. 벽면이랑 바닥이랑 뭐 질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11주차에 테이블 만들고 12주차에 POP 만들고 13주차에 포토힐러로 합성하고 14주차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제품들, 화장품들 얹어주시고 15주차에 작품 제출해 주시고 근데 기말고사 작품도요. 매장 전체를 받을지 아니면 그냥 진열렉에 화장품 하나 있는 거 이것만 받을지 이 정도도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진도를 많이 빼는 것보다 기초를 꼼꼼하게 다져놓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더 좋아요. 쓰기에도. 안 그러면 막 진도만 막 빼느라 앞에 거 다 까먹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 10주차, 11주차쯤에 제가 기말고사 제출물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5주차 기말고사 때는 작업한 거 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평가 기준은 중간고사 20, 출석이 20%,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70%, 기타 매주 퀴즈가 나가는데요. 그 퀴즈가 10%입니다. 출석은 3번 지각이나 조퇴하시면 결석 1번이 되고요. 4일 결석부터 F입니다. 그러니까 3일 결석 2번 지각까지는 최하점 나가고요. 4일 결석되는 순간 F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석 꼼꼼히 신경 써주시면 되시고요. 배경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파사드. 제가 이렇게 사진들을 막 가지고 이렇게 일러스트로 만든 거예요. 펜툴이랑 도형 툴을 가지고. 그래서 이 위에 거를 채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이고. 사진 합성하고 뭐 로고 갖다 넣어주고 뭐 이런 것들도 눕기 따서 배너 뭐 배치해 주시고 하시면 되고요. 뭐 좀 더 복잡하게 퀄리티 높이고 싶으시면 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학생 어떻게 했냐면 아까 보셨죠? 벽돌 쭉 합성하시고 이거 그라디언트 해주시고 로고 만들어서 붙여주고 이게 최종 제출물이었어요. 파사드. 하나하나 하루에 하나씩 만든 거예요. 하루에 요거 하나, 하루에 요거 하나, 하루에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날 로고를 만들었어요. 나는 이런 로고를 만들 거예요. 색상은 이렇게 쓸 거예요. 실제로 목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날은 이 로고를 가지고 포스터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뭐 이게 제일 브랜드의 느낌과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이것도 사용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진열렉. 기말고사 때 제가 이걸 다 받을지 이거 하나에 화장품 꽂은 거 하나만 받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었던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 이런 것도 다 만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10주체에서 11주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배너. 이거는 뭐 포토랑 일러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 얘도 포토랑 일러로만 가능하고 라이노 사용해서 이걸 만들어도 되고요. 왜냐면 지금 다 정면인데 옆모습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학생은요, 이런 식으로 파사드, 최종 파사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루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행잉 배너 하나, 진열렉 하나, 뭐 요거 사인 하나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컨셉이 굉장히 다르죠? 이 친구는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러블리한 그 이미지로 작업을 했고요. 18세에서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했던 수면 디퓨저 매장을 하고 컨셉을 잡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 이 친구는 이 제품 하나를 엄청 열심히 만들었어요. 첫날. 그래서 둘째 날 이 포스터를 엄청 또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포스터. 그래서 셋째 날 이거를 변형해서 이런 배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 요거를 그리더니 여기에 꽂아서 이거 합성한 거예요. 그 사진 눕기 따서 올려서 만들었고, 그 다음날 행잉 배너를 만들더니 여기다 합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밖에 서 있는 배너, 포스터 요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게 오래 걸려서 작업한 거예요. 사인도 이렇게 할 거예요. 적용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아까 전에 우리 합성했다고 했죠. 이거. 그거 색깔 조금 바꾸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합성. 세 번째 경우는 이거 로고 첫날 만들었고요. 사인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하더니 포스터를 그 다음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4개 정도.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배너를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거 2개 포스터 느낌 본 거죠. 그리고 이거 라이노로 만들고 이거는 그 구글에서 검색해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포스터 여기 배치할 거고요. 행잉 배너 이렇게 넣을 거예요 하고 POP 보여주더니 파사드를 요것만 내면 됐었는데 정면, 측면 이렇게 또 각자 따로따로 제출을 해서 포트폴리오 하나를 완성을 했던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차양 같은 경우도 정면에서 보면 이런데 측면에서는 이래요. 뭐 브랜드 사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배너, 어닝 같은 거 이렇게 걸 거예요. 해서 보여줬고요. 네, 여기까지 포트폴리오인데 사실 저렇게까지는 엄청난 퀄리티로는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바빠요. 마지막 학기라서. 이거는 졸업하고 나서 거의 6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매일매일 작업한 친구들이에요. 선배들이죠. 매일매일 하루 2시간씩 6개월 동안 저한테 매일매일 컨펌 받으면서 작업을 해서 나온 포트폴리오고 이걸 가지고 취업을 했고요. VMD 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포토랑 일러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쓰는지 좀 아시기 때문에 라이노 3D를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프로그램을 직접 켜고 같이 만져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여기 라이노 3D 기초과정 스터디북이라고 해놓은 거는 출력해놨다가 수업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필기하면서 들어주시면 나중에 좀 더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놨어요. 자, 첫 번째로 라이노 다루는 법. 처음 프로그램을 열면 이렇게 생겼어요. 막 복잡해 보이죠? 근데 자세히 가만히 뜯어보면 툴박스 있고 뭐 도큐멘트 같은 거 있고 뭐 레이어 뭐 패널 있나 보다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어요. 이름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큐멘트라고 썼던 요거 도화지 뷰포트라고 해요. 빨간색 그쵸? 뷰포트인데요. 주로 4가지 화면이에요. 탑 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퍼스펙티브 뷰. 4가지 화면에서 동시에 작업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번 명령어 입력창. 여기를 계속 보셔야 돼요. 요게 자꾸 뭐라고 써져요. 얘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느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툴박스 이거는 CS랜다. 포토샵 일러스트가 입에 붙어가지고 지금 라이노 5 버전 쓰는데요. 라이노 4까지 이게 없었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메뉴 이름을 다 여기다가 명령에다 일일이 다 하나씩 쳤어요. 캐드가 그렇거든요. 오토캐드.
육각헤드도 그렇고 2D 육각헤드 이게 없어가지고 되게 고생했었는데 이번부터 5부터 생겨가지고 네 쉽게 외우지 않고도 그냥 모양 보고 눌러서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상태창 여기 그리드 스냅도 켜야 되고 개체 스냅도 켜야 되고 어디에다 맞춰서 시작할 건지 표시해야 돼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디가 켜져 있고 안 켜져 있고에 따라서 도형이 제대로 그려지고 입체가 제대로 되고 이게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특성창 여기 원래 레이어 특성, 속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 꺼서 레이어만 캡처가 됐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패널이라고 불렀던 것들 있죠. 걔들이 특성창입니다. 자, 그리고 용어가 또 달라가지고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점, 선, 면 막 이런 거라고 했었던 거. 오브젝트는 똑같아요. 오브젝트는 뭔가 만들고 있으면 다 오브젝트예요. 작업 중인 대상, 점, 선, 면, 입체가 모두 해당이 되고요. 포인트, 점. 점은 포인트. 우리 앵커라고 하는 거 있죠. 앵커 포인트. 여기서는 컨트롤 포인트라 그래요. 요 점들. 얘가 점이에요. 자,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 요거. 선은 커브라고 해요. 커브라고 하면 보통 곡선을 생각하시는데 직선이든 곡선이든 선이면 다 커브예요. 그리고 면은 서피스라고 해요. 그래서 점선면은 포인트, 커브, 서피스예요. 그리고 이제 3차원으로 가면 입체가 있죠. 입체는 솔리드라고 하는데 솔리드에 두 종류가 있어요. 폴리서피스, 익스트루전. 폴리서피스는 면을 붙여서 입체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육면체가 필요하다. 그럼 이거 6개를 만들어서 6개 붙여 만든 거는 폴리서피스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정육면체를 뚱 하고 만든 경우가 있어요. 우리 툴에 보면 입체 툴이 있고 면 툴이 있거든요. 면 툴을 이용해서 6개를 만들어서 붙이면 폴리서피스. 입체 툴을 이용해서 정육면체 뿅 만들어내면 그건 익스트루전이에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만들 때마다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면 일러스트에서 앵커, 패스, 핸들 할 때도 어려웠어요. 근데 하다 보면 포인트, 커브, 서피스, 솔리드, 폴리서피스, 익스트루전 입에 붙도록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면 툴이 있고 입체 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자, 일단 만들기 툴. 만들기 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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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크게 4개로 보실 수 있어요. 점을 만드는 거 연보라색. 요거죠. 되게 많아요. 커브, 선을 만드는 거 이거 노란색 되게 많아요. 이거. 자, 그럼 서피스, 면 요거, 솔리드, 입체 요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게 이거 6개 만들어서 갖다 붙인 거는 폴리서피스. 이걸로 한 개 띵 만드는 건 익스트루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툴들 되게 많은데요. 제가 노랗게 동그라미 해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잘 안 쓰게 돼요. 네, 어차피 응용을 하다 보면 내가 많이 썼던 기능들로 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사실 모르셔도 되고 이것라고 제가 뭐 포인트에서도 예를 들어서 3개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쓰게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라이노는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할 것 같다 싶은 것들만 수업하시면서 메모해 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저런 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만든 거를 수정할 때 점은 수정 못하니까 점은 삭제 아니면 그리는 거밖에 없으니까 점 수정 툴은 없고요. 이거는 선을 수정하는 툴, 이건 면을 수정하는 툴, 이건 입체를 수정하는 툴이에요. 그리고 얘는 합치는 거, 퍼즐 맞췄죠? 이건 쪼개는 거 다 터트렸죠? 이거는 선을 자르거나 면을 자르실 때 이건 터트리는 거, 이건 자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2D를 3D로 만든다거나 그림의 크기를 키운다거나 하는 스케일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선 수정, 요건 면 수정, 요거는 입체 수정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동할 때는 요거, 복사하거나 회전할 때는 요거, 뭐 정렬할 때는 요거 요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모를 일로 옮기고 싶어요. 이동 툴이겠죠.
네모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복사겠죠. 얘가 이렇게 뱅글 돌았으면 좋겠어요. 회전이죠. 얘가 일로 복사됐으면 좋겠어요. 반사죠. 모양을 보시면서 유추하실 수 있고 사실 모양만 봤을 때 처음에 저게 어떻게 반사인데 저게 왜 복사인데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 부여하면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아 얘가 일로 가는구나. 이동이구나. 아 이거를 막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 복사구나. 아 얘를 일로 회전시켰구나. 아 얘가 여기로 반사됐구나. 의미 부여를 하면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 이제 맞춰보고요. 이제 실제 프로그램 열고 요런 것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갈게요.